음함수 덕분에 사실은 우리는 식을 조금 이쁘게 정리하지 않아도 미분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여기 음함수 미분은 한번 대표 예제가 원방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가볼게요. 자, 음함수 미분법인데 사실 그지? 음함수라는 건 이름을 그지같이 지어서 지금 음함수인 거지. 원래 그럼 음함수의 반대쪽은 양함수일 거 아니야? 그지? 진짜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다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원래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함수. 뭐지? 영어 단어를 줘버렸어. explicit. 그지? 그리고 얘는 implicit여가지고 드러나는 안 드러나는 이거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뭐라고 돼 있지? 원래 책에는 현 함수라고 돼 있나? 그럴 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발현되는 그 현. 그래서 보이는 함수고 안 보이는 함수야. 그래서 뭐가 안 보이냐면 얘는 대응되는 관계가 바로 보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y는 fx. 해서 이 녀석의 기준을 두고 자, 이 녀석이 변수야. 어떤 얘가 바뀔 거야. 얘가 주인공이야. 해서 얘가 바뀌어. 그러면 y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x 이쪽이 x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 해가지고 y를 틱 찾으면 돼. 그래서 너에 따라서 네가 바로 보이는 함수다라고 해서 양함수라고 쓰는데 딱히 양함수라는 이름은 안 쓰지. 그냥 우리가 쓰는 함수가 대부분 저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음함수는 그게 안 보이는 함수예요. 즉 예를 들면 표현은 이렇게 하거든. x랑 y로 섞여 있는 함수 모양 이거라고 저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이름은 음함수라고 써놨지만 함수가 아닌 경우도 있어. 근데 또 적절하게 구간을 나눠 놓으면 함수가 되기도 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딱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원방이요. 이거 함수가 아니잖아. 그치? 함수가 아니잖아. 그런데 구간을 나누면 함수가 또 돼요. 요렇게 나눠가지고 그치? 이 부분은 사실은 이거잖아. 그치? 이것만 보면, 뚜껑만 보면 이거 함수가 맞아. 그리고 여기 아래 그릇, 밥그릇 같은 여기만 보면 얘도 또 얘만 보면 함수가 맞아. 그런데 이걸 합쳐가지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또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음함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함수로 찢어. 얘를 함수로 만들고 얘를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요거 미분하고 요거 미분해가지고 따로 찢어서 쓰면 이뻐. 아주 이쁘지? 근데 불편하잖아. 언제 이걸 맨날 찍고 있어. 또 찢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ln xy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y분의 x는 8이다. 야 이거 y는으로 어떻게 찢어? 찢을 수가 없지. 그치? 우리가 아는 한도에서는 저런 걸 풀 수가 없다. 그런데 함수는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접선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대.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음함수라 하면 이렇게 x가 뭐가 들어갔을 때 y가 뭐가 될지 한 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함수라 음함수고 이렇게 표현하더라. 됐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저렇게 되어 있는 놈을 즉 x랑 y가 한쪽으로 버무려져 있어. 그리고 오른쪽이 이렇게 는영이니까 저 8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이건 의미 상관없고 이렇게 정리된 함수를 미분하는 걸 배울 거다 이 말이야. 됐죠? 그래서 요거는 지우고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쓸게요. 해서 얘는 요렇게 생긴 녀석 이쁘게 미분하면 된다.
y 프라임은 d dx fx로 써도 되고 편의상 이렇게 써도 돼. 이게 우리가 원하는 계산 방법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녀석이거든. 이거를 미분해서 누구를 구하고 싶은 거야? dy dx를 구하고 싶은 거지. dy dx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우리는 합성함수 미분을 데려다가 쓰는데 이것도 역시 요렇게 돼 그냥 써 라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 요렇게 찢어진다. 그래서 요렇게 미분할 수 있다 가 교과서적 표현이야. 그리고 그 이상을 물어보지도 않아 사실. 해서 뭐 예를 들어볼게요. x 쉬운 걸로 예를 들어볼게. x제곱 y제곱 xy는 0이라는 놈이 있었대. 자 이거 맘만 먹으면 뭐 y는 하고 쓸 수 있지만 굳이 쓰지 않겠다 이거라고. 알겠죠? 자 이거를 x로 미분을 할 거야. dy dx를 구할 거거든 여기서. 그럼 결론은 이거잖아. y를 x로 미분하세요. 즉 얘 변화량이랑 얘 변화량을 극한 취해가지고 모양 만드세요 이거거든. 그러니까 미분할 거니까 얘들아 원래는 이렇게 다 쓰는 거지. 원래 거니까 한번 써볼게요. 원래는 미분하자니까 더하기 빼기는 각각을 미분하는 게 맞지. 그래서 이제 미분을 했어. 근데 얘는 문제가 없어. 2x야.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 y가 없는데 y로 미분을 하래.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교과서적 표현이에요.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요렇게 써버릴 수 있다 이거야. 요거 분수 아닌데 분수 취급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를 찢을 수 있대. 그리고 얘가 어차피 변화량이 극한값이니까 델타 y를 요렇게 찢어서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이 녀석을 뭘로 보겠다? 이거 y로 미분하라는 뜻이네. 그래서 뭘로? 2y로 쓸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얘가 남아있어. 어떻게 처리해? 처리를 못해. 그래서 이렇게 자국 남겨놓는 거야. 그래서 얘 y로 미분했어 인 뜻이야.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 녀석을 그냥 y로 미분하고 이거 x 없는데 나 그냥 x처럼 취급해서 미분했어 라고 이렇게 자국 남긴다. 됐지?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온 거다. 근데 이걸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거라. 이해되지?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된 거냐면 얘가 사실은 이게 양함수는 얘가 독립변수고 얘 때문에 얘가 뿅 하고 튀어나오는 종속변수의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는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는 놈으로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변수로 봤으니까 미분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안에는 변수가 x도 있고 y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미분할 때 곱의 미분을 써야 돼. x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y도 x 취급해서 미분해버렸잖아. 자국 남겼지만 흔적 남겼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변수 두 개 취급해가지고 x도 변수고 y도 변수네. 그러면 곱의 미분해야겠네. 그치?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로 미분하면 뭐가 되니? 그냥 1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살아있으니까 y 더하기 얘도 미분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x 남기고 얘 미분하면 1인데 y를 미분했잖아. 그러니까 뭐 붙여야 돼? dy dx 붙이는 거야. 그리고 곱하기니까 안 써도 되겠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d dx에 x랑 y d dx에 x y인데 얘는 미분해가지고 얘 살아남은 거고 얘는 얘 냅두고 얘를 미분할 때 y인데 미분했네? 그러니까 자국 남겨야지. 이렇게 된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과정 안에도 저 노란색이 들어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얘를 변수로 봤으니까 너는 그냥 앞으로 나가. 여기서는 y를 변수로 봤으니까 너 앞으로 나가. 그냥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정리. 우리가 원하는 건 얘를 찾는 건데 지금 요 두 식의 dy dx가 들어있으니까 얘네 둘로 묶으면 우리가 원하는 요 녀석이랑 나머지는 저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y 맞았을까? 2y 더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x 이렇게 생긴 놈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 근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 즉 dy dx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두 개가 있지. x에도 숫자를 넣어야 되고 y에도 넣어야 돼. 변수가 두 개가 다 변할 테니까 그래서 x에 얼마 넣어야 되고 y에도 얼마 넣어야 된다는 요거 좀 조심해야 돼. 알았지? 우리가 그 전까지는 dy dx 구하세요 하면 매개 변수에서도 t는 해가지고 t 하나를 그냥 쭉 집어넣으면 끝났단 말이지. 근데 얘는 초기 조건이 있어. 초기에 x랑 y가 얼마 될 테니까 거기서 계산해봐. 그래서 이 초기 조건을 넣는 걸 좀 조심해야 돼. 됐죠? 그리고 여기서 y로 이렇게 했다는 말은 이제는 y뿐만 아니라 이 함수가 다른 문자로 정리돼 있어도 그냥 변수 취급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고 흔적만 남기면 얼마든지 미분할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함수도 x랑 y가 얼마인 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 이제 그림을 못 그리겠는데 접선은 구할 수 있대. 충격적인 거 아니야? 접선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을지 예상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너무 신기하잖아. 됐죠? 그래서 요딴 식으로 만들겠다. 이 말이야. 하나 더 해볼게요. 아까 원방이 있었잖아. 그럼 원방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해봐야 돼. 왜냐면 이제 국민 예제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혹은 급수에서 참고지 문제할 때 그리고 국민 뭐 관리라고 해가지고 1 1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 이것처럼 음함수도 그렇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대표 예제가 원방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까지 하나 갈게요. 이거 지워도 되겠니? 자, 그럼 원방 하나 가볼게요. 이름 그대로 원의 방정식이니까 함수는 아니었는데 반지름 좀 할까? 이거 어떻게 하라고? 원래는 우리는 이거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양함수를 정리 안 하죠. 그치? 그냥 이 상태로 냅두잖아. 한쪽으로 정리, 이쪽으로 다 몰려 써져 있으니까 음함수 형태일 거란 말이야. 정확히는 함수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함수가 되죠. y를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으로 정리하면 r제곱에 이렇게 생길 거고. r제곱 아니에요 저기. 1로 쓸까 r로 쓸까 고민하다가 둘 다 잘못 썼네. 여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r제곱 x제곱에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죠. 아래쪽이니까. 근데 우리 미리 결과를 구해보면 dy dx가 어떻게 생겼을지 알아. 그치?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미분하면 그냥 생미분 해볼게요. 음함수 미분. 그럼 어떻게 생겼니? 앞에 거 미분했어 2x.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2y야. 그런데 자국 남겨야죠. 그럼 정리 dy d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로 나눌 거고 얘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2x를 나눠서 마이너스 y분의 x가 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걸 알아. 진작에 알았으면 원방에서 그치?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개 쉬웠는데 거기서 이걸 얘기할 수는 없지 않니? 그러니까 야 입장을 바꿔봐. 난 얼마나 답답했겠어. 알려줬으면 아니 이걸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너무 멀잖아. 선생님 이거야. 또 너무 맥락이 없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치 원방에서 알았으면 한 방에 구할 수 있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얘 어떻게 할 거라고? 이 부분에서만 미분한다고 쳐보자. 이거 이건 함수 맞잖아. 이건 함수니까 여기서만 미분을 해요. y dx. 외워왔지? 루트 x 미분. 루트 x 미분 외워왔지? 마이너스 아? 원래 루트 x 미분 뭐였어? 저번에 이거 외워보자 해가지고 3개 띠리링 적었잖아. 뭐야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2 루트 x분의 1인데 아이고 이거 1차식이 아니네? 그럼 뭐 해야 돼? 속미분 해야겠지? 맞니? 여기가 x면 2루트 x분의 1. 그런데 여기가 1차식이 아니라 뭔가 손을 댔잖아? 그럼 속미분 해야 될 거 아니야? 속미분 하면 이거죠. 됐지? 그럼 이제 정리. 요거 날라가고요.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x인데 우리 이 밑에 이 분모를 뭐라고 쓰기로 한 거야? y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이거 y분의 x냐 마이너스 어디겠냐 이렇게 생겼네. 뚜껑은 잘 맞았네. 뚜껑은 잘 맞았네. 진짜 저거 나왔잖아. 양함수로 미분했는데 음함수의 결과가 똑같아졌어. 그러면 이 밑에 요 그릇 파트도 미분하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한번 빨리 써봐요. 어렵지 않잖아. 뭐 앞에 마이너스 붙었는데 달라지나? 똑같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음함수로 한 미분과 구간을 쪼개가지고 양함수로 해도 결과가 똑같다. 결론은 색깔 있는 걸로 안 할 거고 흰색으로 바로 가도 되겠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지. 물론 얘가 증명이라고 말하는 뭐해? 하나의 사례를 두고 자 해봤더니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적용되냐? 된다. 하나가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 정도로 해도 충분하다. 뭐야? 내 건가? 나 이거 먹고 힘내라고 놓고 가는 건가? 냉장을 시키려고 찍어놨어. 여기서? 바깥쪽에다 놔야 근데 하나도 안 차갑더라고. 그러니까 바깥쪽에 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나지. 나 이번에 바람 많이 불었을 때 20대 청년 그 간판이냐? 건물 뭐 무너져가지고 죽은 사람 있잖아. 조심해야 돼. 이거 뭐 담벼락 같은 거. 조심해야 돼. 바람 부는 날 얘들 막 돌아다니면 안 돼. 예전에 언제야? 10년 전? 12년 전. 너무 오래전. 12년 전에 태풍 엄청 심해가지고 태풍이 서해안으로 이렇게 와서 원래 보통 얕은 바다 오고 내륙으로 오면 힘이 약해져야 되는데 서해 바다 해가지고 서산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직격탄으로 온 적이 있거든. 그리고 태풍의 오른쪽이 피해가 크잖아. 지구가 어디서 지리 없지. 오른쪽이 피해가 큰데 그때 이게 수도권 직격탄으로 와가지고 학교들 거의 다 휴교했어. 교육청에서 웬만하면 휴교하세요. 다 휴교했어요. 학교장 재량이긴 하지만 다 휴교하라고 그래가지고 다 쉬었는데 안 쉰 학교가 요 근처에 딱 2개 있었어. 수지고랑 낙생. 다 하셨는데 수지고랑 낙생고만 학교 갔어. 너무 어. 자매를 아니 그때는 지렸지. 왜냐면 나는 그때 선생님 그때 정자동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너무 열받는 거야. 왜냐면 학교를 애들이 안 가니까 바람 많이 부니까 부모님들이 학원도 안 보낼 거 아니야. 위험하잖아. 근데 추진 학생애들은 학교를 갔잖아. 그럼 학교 끝나고 학원 올 거 아니야. 그래서 걔네 수업하고 나머지 애들 안 온 애들이 대부분이니까 그거 보강 수업도 하고 나의 휴일은 없어지고. 정확히 기억납니다. 13년 전이었어. 이런 거 기억납니다. 12년 전이었어.
그때 등산 갔는데 나무가 뽑혀 있었어. 12년 전? 5살 때 기억난다고? 아니 6살? 기억날 수도 있구나. 아, 왜냐면 왜 그 일이 기억나냐면 그 쌤이 그때 수업할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제자가 다다음 달에 결혼이 아니라 아기 난다고 연락이 왔는데 걔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거든. 근데 그때 걔가 지금 29살이야. 12년 전에. 어쨌든. 자 갑시다. 자 얘는 어떻게 돼 그러면? 똑같지? 똑같죠? 얼마예요? 2 루트 x분의 1 하고 저 앞에 마이너스 있었고 안에 속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안 붙어 그죠? 그래서 요거 날라가고 마이너스 없으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 녀석은 분모 자체가 마이너스 y니까 그래서 결론은 똑같아지더라. 그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양함수로 만들어서 각각의 자리에서 미분해봤는데 음함수의 결과가 똑같대. 그럼 누가 이렇게 힘들게 색깔로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쓰냐? 그냥 바로 써도 되겠다. 이것이 뭐지? 그죠? 근데 있잖아. 우리는 오늘은 막 음함수 엄청 어려운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을 건데 얘들아, 음함수 문제가 학생들이 진짜 잘 못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야. 진짜 못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야. 예를 들어볼게. 이거 풀 건 아니야. 다음 시간에 문제 예제로 풀 건데 뭐 예를 들어보자. 자, y는 탄젠트 x가 있어요. 여기에 y는 k라는 우리가 많이 본 표현이야. 근데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y는 k라는 놈이랑 만나는 점이 생겼어. 이 녀석의 x 좌표가 이때 있지. 그치? 이 녀석의 x 좌표를 알파라고 하자. 그치? 근데 이렇게 놓으면 좋잖아.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fk라고 하자. 그치? 이제 x 좌표가 벌써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가가지고 뭐 이런 거 물어볼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녀석이랑 얘랑 만나는 거 찾으면 이게 얘들아 이게 x는 하고 정리가 돼? 안 되잖아. k랑 만나서 하는 x 좌표인데 이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하고 해야 되니까 모양 좀 이상하지. 왜냐면 처음에 주어진 함수는 x인데 y는 k랑 만나는 걸 찾았는데 그걸 k에 대해서 또 미분해야 되니까. 그치? 이거 그냥 단편적인 예를 이렇게 든 거고 이렇게 이제 변수들이 모양이 여기가 간단한데 여기가 복잡해지는 이런 형태의 미분을 해야 돼. 변수를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음함수 가져다가 처리해버릴 거야. 요거는 조금 오늘 음함수 문제 익숙해지고 기본 문제 좀 풀고 나서 다음 시간에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음함수 계산해도 된다. 계산을 해버려도 문제 없다. 자 그러면 아주 쉬운 144번 같은 기본 문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지워도 될 것 같죠? 144번. 자, 다음 함수의 dy dx 찾아라. 뭐라는 소리야? 미분하라는 소리지 뭐. x제곱에 sin y에 xy. 자, 이거 딱 봐도 그냥 y는 하고 정리가 안 되네요. 그럼 미분해. x로 미분할 거야. 손댈 거 없죠? x로 미분할 건데 x가 없네? 그럼 어떻게? 그냥 우겨넣기로 미분하고 흔적 남기시고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곱하기 2개인데 둘 다 변수 취급해야 되니까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고 근데 y 미분했으니까 자국 남기고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그냥 저거 구하는 건가요? 그냥 끝이네? 자 그러면 dy dx는 요 녀석이랑 만난 거라서 나누면 코사인 y 마이너스 x에다가 2x 마이너스 y 하니까 xy에다 집어넣는 거 조심해야 되겠지, 그지? 어디 뭐 잘못했어? y 마이너스 제 2항이구나. 자 그다음 얘들 이거 끝나면 안 돼. 이거 끝나면 안 돼. 얘랑
얘로 묶어서 나눴잖아. 뭐 써야 돼요? 요때 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얘가 0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소리겠어? 아, 이제 얘가 0이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범위를 줄여주겠지. 삼각함수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산하세요.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뭐 얘네들은 같지 않다. 이런 조건을 갖다가 붙여주고 이제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될 거야. 괜찮니? 됐죠? 그래서 음함수 미분도 사실은 기술적인 거다. 그냥 각각을 미분해서 계산하면 되고 흔적 남기시면 되고 마지막에 요거 조심 그리고 숫자 대입할 때 그 초기값 x랑 y에 대입해야 될 값 그거 찾아가지고 대입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145번은 아까 r제곱으로 했던 거니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그치? y는 루트 9-x제곱을 자 이걸 어떻게? 그냥 미분하셔서 계산해도 돼. 그럼 이거 무슨 미분이야? 양함수 미분인 거고 음함수 미분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 다음 이거 그냥 미분해도 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2y에 dy dx는 마이너스 2x제곱 응? 응? y인데 x처럼 미분해놓고 작용 남겨야지. 그치? 하나만 있으면 우리 이렇게 써서 표현하잖아. 그냥 이렇게. 그치? 근데 두 개 제곱이잖아? 한 방에 원래 안 되죠? 그렇게. 됐니? 그래서 dy dx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같겠네. 됐어요? 근데 또 이거 쓰려면 얘가 0이면 안 된다며. 얘가 0이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x가 뿔마 3인 거는 제외해야 되겠네. 왜냐면 얘가 0이라는 말은 얘가 0인데 얘가 0이라는 건 루트 안에가 0 나오는 거니까 x가 뿔마 3은 안 된다 이 말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뿔마 3은 왜 안 되는 거야? 이게 원방이라고 하면 뿔마 3 안 되는 이유를 알겠어? 얘가 0이 아니래. 그럼 x가 뿔마 3 안 된다야. 안 되지? 그지? 왜? 원인데 뿔마 3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생긴 접선이잖아. 그러니까 접선은 존재하는 게 맞지. 이건 맞아. 근데 뭐가 없어? 접선의 기울기가 없죠. 그지? 요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0되는 저기서는 구할 수는 없는 거가 원래 맞는 표현이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계산을 이쁘게 해라 라고 했으면 이 모양까지 써줬어야 맞는 말이겠지. 요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에 가지고 조금 우리가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렇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딱 두 번 있어요. 여기 음함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매개변수에서는 사실 잘 안 일어나니까 음함수에서 이런 지점이랑 역함수에서 이런 지점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그 두 개만 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를 좀 따져볼 필요는 있더라. 역함수에서 이야기할게요. 이따가. 됐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아이고 146번 루트 x 루트 y 미분 요 정도는 뭐 그치? 요 정도는 요게 두 개의 점을 넣어보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지.
자, 루트 x랑 루트 y를 미분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2루트 x분의 1 손댈 거 없고요. 2루트 y분의 1 x인 척 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dy dx 만들면 얘 넘어와서 마이너스 2 나눌 거고 그럼 누구야? 마이너스 루트 x분의 루트 y겠죠? 그런데 어디서?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찾아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x가 9분의 1이고 y가 9분의 4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어잉? 얼마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우리 저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 그래프 위에 이 점에서 감소하고 있다는 걸 찾을 수 있잖아. 얼마나 대단해. 전혀 대단하지. 전혀 감흥이 없네요. 네. 자, 그러면 미분 연습만 해보자. 147번에. 자, 다음 그 함수 미분해보세요. dy dx 구해보세요. 밥 먹기 전에 끝내보자. 밥 먹기 전에 역함수까지 끝내버려야지. 아씨, 안 끝나네. 여기서 y를 합성함수를 쳐서 앞에다가 계속 함수 미분해서 곱하는 거 안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상관없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땡에 뭐 y 어쩌고가 있으면 얘를 미분해서 앞에다 미분해서 앞에 곱합니다. 함수 미분해서 근데 y니까 어차피 미분하면 1이잖아. 거기가 막 2y거나 막 이런 거 말하는 거지. 해야죠. x랑 똑같이 취급하고 x처럼 미분하되 dy dx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와, 숫자 너무 예쁘게 생겼다. 왜 잘못 썼어? 여기가 많이 났구나. 정말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놈은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중. 근데 x, y가 뜯어지지 못하거나 저렇게 이상하게 y는 하고 정리를 못하는 식은 이만큼 적으세요. 됐지? 이렇게 됐지? 맞아? 이분 잘했으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안 잘했으면 이렇게 안 생겼고. 너무 정리되어 있어. 아니 x로만 묶은 건데 뭐 또. 자, 역함수 미분 가봅시다. 역함수 미분 문제는 못 풀 것 같고 14분이면 간단한데 밥 좀 늦게 먹으면 되지. 자, 안 먹을 거니까. 자, 박스 9? 박스 9? 박스 10? 자, 여기까지 배우면 이제 미분법으로는 다 끝난 거야. 이 다음에 나오는 이계도 함수는 그냥 미분 2번 해 이거거든. 그리고 요 단원에서는 미분 2번 해 하고 끝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이제 이 다음 단원이라서 그때 가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오늘은 역함수 미분하면 이제 끝인데. 네. 얘들아, 우리 역함수 미분에 대한 기본적인
기하학적인 내용은 이미 알고는 있어. 이미 알고는 있어. 기하학적으로는 알고 있어. 그지? 이미 충분히 써먹었어. 2의 x제곱 lnx에서 기울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써먹어 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오늘은 식으로도 쓰는 거를 연습을 해보는 거니까. 자, 일단 y는 fx가 있었고요. 이 녀석의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치자. y는 f 인버스 x. 그럼 일단 얘가 미분 가능하면 얘도 미분 가능하겠지? 그건 아니죠. 얘가 미분 가능하면 얘도 미분 가능하겠지? 여기서 말하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뾰족한 점은 없지? 네. 일단 첫 번째, 얘가 연속이야. 그럼 얘도 연속이겠지. 그치?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y넷으로 적어놓은 거니까. 그러면 얘가 뾰족한 점이 없으면 얘도 뾰족한 점은 없겠다. 거기까지는 있어. 그치?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얘가 뾰족한 점이 하나 있으면 얘도 뾰족한 점이 하나 있겠다. 맞아요? 그럼 얘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면 얘도 최소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여야겠네. 여기서 말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은 뾰족한 점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발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끊겨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 말고 연속함수에서. 연속함. 우리 미분 가능성 따지는데 불연속인 거는 조금 다른 나라 얘기니까. 그래서 연속이면 연속, 미분 가능하면 미분 가능, 뾰족한 점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얘가 하나 뾰족하면 얘도 하나 뾰족할 거다. 거기까지 이제 기본으로 달고 가자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역함수에서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 아니니? 얘가 a 집어넣어서 b가 나온다. 그러면 역함수에서는 b 집어넣어서 a가 나온다. 이게 일단 역함수에서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야. 이건 뭐 당연하지. x랑 y 정의역과 지역을 바꾸는 게 역함수였으니까. 자, 그 다음 원래는 식으로 먼저 보는 건데 기하학적인 측면을 먼저 한번 봅시다.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먼저 보고 알고 있는 내용에 적용 한번 하고 나서 식으로 써볼게요. 자, 여기 있어. 여기가 fx가 있었어. 굉장히 지수함수같이 생겼지, 그지? 자, 그러면 이 반대쪽에 y는 f 인버스 x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녀석에 맞는 접선을 하나 그렸대. 여기가 a, b야. 접선의 기울기를 f'A라고 부르기로 했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 녀석의 역함수에서의 접선을 구하면 얘가 원점 지난다고 치면 얘도 원점 지난다고 하고 갑시다. 요 점의 이름은 b, a일 거고요. 얘네 둘의 관계는 90도고 길이 같다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두 점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너무 뻔히 알고 있고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이거거든. 근데 우리는 쓸 수 있지. 이 녀석에 미분하고 비집어 넣으면 되는 거지. 프라임 먼저 하고 이거 하는 거 아니고 역함수 표현 먼저 하고 프라임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네. 근데 얘들아 이 녀석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관점으로 바라보면 얘랑 얘랑이 어떤 관계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생각하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구해서 나오는 이 극한값이랑 이 녀석의 y 증가량이랑 x 증가량이랑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반대로 이쪽으로 볼까?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겠지. 맞지? 이 길이 똑같고 이 길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녀석이랑 무슨 관계야? 역수. 그치? 우리가 이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대표적인 예제로 2의 x제곱 ln x에서
2,1, 1,2 요거 하는 거 했었던 것 같은데 맞나? ln 1 플러스 x구나. 저기는 2x 마이너스 1이었었고 됐나요 저기까지? 이게 이제 기본 모양이야. 됐다? 됐죠? 자 이게 일단 기본 모양인데 이거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을까? 자 서둘러 보자. 자 우리 이거 역함수 만들 때 어떻게 만들지? 이거는 정리가 된 식이고 역함수 만들 때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 x랑 y랑 잘 바꿔놓고 그리고 그거를 식정리 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런 관계를 이렇게 하고 정리하는 건가? 맞아? 맞다고? 이거랑 그럼 저거랑 같은 이거야? 아니면 그냥이야? 그냥이야? 저거야? 저거요. 얘는 F 인버스라는 건 우리가 X 있고 Y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게 F고 이렇게 가는 게 이거니까 X 집어넣어가지고 얘가 나오면 얘 집어넣어서 얘 나오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 그치? 이름을 저렇게 인버스로 쓰기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거를 그냥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환아 얘를 그냥 생긴 거만 이렇게 생긴 거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하고 변수를 얘로 두자. 얘가 독립 변수고 그것 때문에 얘가 결정되는 종속 변수라고 쳐봐. 그리고 이거를 뭘로 미분할 거냐면 y로 미분할 거야. 음함수 아니고 얘가 변해가지고 얘가 결정되는 거니까 이거를 y로 미분한 식을 한번 써보게.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냥? 괜찮아요? 잠깐 이해해볼게. 한 20초.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 있나?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밥 먹기 전에 딱 깔끔하게 밥을 먹고 오지. 됐어? 자, 그럼 두 번째는 얘를 x로 미분하면 어떻게 생겼어? 이번엔 x로 미분해보려고. 그럼 얘 x로 미분하면 어떻게 생겼어? 1. 저기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얘 저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음함수 미분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x로 미분할 거야. 이 앞에는 y에다가 dy dx에 맞아? 됐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굳이 뭘 써보려고 한 거냐면 이제 얘가 이렇게 되려면 역수치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저기에 주인공을 따로 본 거거든. 얘는 이렇게 정리됐을 때 이거 y로 미분해보자. 얘를 독립변수로 놓고 y로 미분하자 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 얘는 x로 미분하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것처럼 x로 미분하자 라고 했더니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근데 이 녀석을 아니지 이 녀석이라고 하자. 이 녀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dy dx로 바꾸려면 요거 뒤집어야 되니까
요거 뒤집으면 이거랑 결과가 똑같은 거지. 맞아요? 얘가 어차피 저쪽으로 내려가면 이거고 이거 뒤집으면 저거 뒤집은 거니까 이게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놓고 정리를 해서 x로 미분을 하든 어차피 요함수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서 y로 미분해가지고 마지막에 역수를 취하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거네. 됐지?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 하나 받고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요거까지만 하고 밥 먹자. 그래서 합성함수의 가장 많이 쓰이는 성질 중에 하나가 일단 이 짝을 찾는 건데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누구 나온다? 일단 이걸 쓰자. 합성하면 x가 다시 나온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성질이잖아. 맞지? 그죠? 자, 그럼 이 녀석은 뭐 할 수 있어, 우리? 합성함수 미분할 수 있잖아, 이제. 어차피 우리 합성함수 배웠는데 이게 정의역을 x로 집어넣어가지고 얘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나온 건데 이게 전부 다 시작과 끝을 보니까 x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합성함수 미분 쓸 수 있는 거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얘가 된다는 말은 어차피 이것도 된다라는 말이고요. 좀 이야기가 이쁘려면 밑에 있는 걸로 할게. 왜냐면 우리가 x를 놓는 거 보통 f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기작이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f 인버스는 y로 원래 넣어서 하는 거니까 요거에서 일단 시작을 해볼게. 일단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x로 미분해. 합성함수 미분하면 되지. 겉 미분 그리고 누구? 속 미분 하면 1이야. 맞아? 맞아? 그럼 결론은 뭐 하고 싶은 거야? 얘가 미분돼서 역함수를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때 얘랑 곱하면 이게 된다니까 정리 한번 더 해볼게요. 요거에다가 요거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 맞지? 여기까지 됐죠? 이거 역수로 날려버리면 되잖아? 그지? 자, 근데 우리 처음 시작할 때 F라는 거에다가는 A 넣어서 B가 나오고 역함수에다가는 B를 넣어서 A가 나오는 게 이제 기본 세팅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X 자리에 A를 넣으면 어떻게 정리가 돼? F 프라임 A 분의 1 요거네.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X 자리에 A 넣을 거거든요. 그럼 얘는 뭘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거야? FA니까 B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거네. 그럼 얘는 F 인버스의 미분 계수야 B 넣었을 때 밖에다 쓸게. 안에 써도 되고. 됐어? 그럼 이게 말하는 게 뭐지? 역함수의 B에서의 미분 계수는 A에서의 미분 계수의 역수와 같다. 인 거네. F 인버스의 B에서의 미분 계수는 F의 A에서의 미분 계수와 역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서 봤던 거를 실제로도 된다는 걸 본 거야. 그치? 그런데 아까 음함수에서도 그랬었고 여기서도 또 나오는 게 이거잖아. 얘로 얘들아 이게 이렇게 나누잖아? 막 나눠도 되는 건 아니잖아. 어디? 얘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만드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미분계수가 0 되는 지점 0이 아니어야 되거든. 그럼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은 얘를 못 만드는 거네. 그치?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가 미분이 돼. 그러면 이 녀석도 미분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는 점도 있는 거야. 어떤 점? 이 녀석의 미분계수가 0인 점. 이해되죠? 얘가 미분계수가 0인 점은 접선의 길이가 0이니까 0으로 가는 거니까 얘를 뒤집으면 이게 세로 줄이 돼야 되거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해가지고 이 녀석이 언제나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건 위험하다.
안 되는 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거꾸로 역함수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냐라고 너의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면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계속 길어지네. 자, 첫 번째는 뭐부터 해야 돼? 애초에 fx의 미분 불능점을 찾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얘가 0 되는 지점을 찾아야 미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이라고 쓰자. 되겠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이 어려운 거 나오면 미분 가능성 섞여가지고 막 방향 따지는 거 있었잖아. 그것처럼 역함수에서도 미분 가능성을 확인해야 되는 게 딱 요 두 지점이 있더라. 그건 좀 조심해야 돼. 근데 이유가 저기 증명하는 과정 중에 나오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됐지? 더 얘기하면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밥 먹고 좀 더 해봅시다.